어제 미국 대선의 첫 시발점이 된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힐러리가 불과 0.2%, 즉 그러니까 49.8, 샌더스 49.6으로 다섯서 0.2% 차로 앞섰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0.4% 0.5% 말이 많았는데 최종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0.2% 차이가 났다라고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샌더스는 민주당 중앙당에서 투표 찬간단을 제대로 보내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재검표를 요구하는 이야기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어제 아이오와 코커스의 핵심은 트럼프가 2등으로 밀렸다. 트럼프 어설픈 부분이 좀 있었죠. 근데 그것보다도 더 큰 뉴스는 이 버니 샌더스가 힐러리와 사실상 비겼다. 아니 정치적으로 이겼다. 라고 해석되는 승리를 한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은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미국의 기득권 세력들에게 보내는 미국의 백인 노동자 서민층의 반란이 민주당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즉 공화당도요 테드 크루저, 도널드 트럼프, 마르코 루비오 이 1, 2, 3등이 전부 공화당의 비주류입니다. 1등한 테드 크루저는 쿠바 이민자 출신이고요. 트럼프는 잘 알 거고 루비오도 히스패닉 아닙니까? 그러니까 1, 2, 3등이 전부 아웃사이더들입니다. 지금 공화당에서는 이미 이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대선 후보가 되는 걸로 거의 확정됐습니다. 세 명 중에서 누가 되더라도 공화당의 기존의 와스프 중심의 주류 사회와는 완전히 거리가 있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요. 한마디로 뉴욕과 워싱턴 DC의 기득권을 상징하는 힐러리가 지금 300만 명이 몇 달러 몇십 달러 모아서 만든 버니 샌더스를 못 당하고 있습니다. 1억 불 이상을 돈을 거둔 힐러리가요. 그야말로 엄청난 돌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젊은 대학생들이 끝도 없이 투표장에 줄을 섰다는 겁니다. 자, 왜 이럴까요? 저는 샌더스가 한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혁적 보수주의자지만은 이런 민주적 사회주의자라고 하는 버니 샌더스 같은 사람이 있어야 오늘날 미국 사회가 바뀔 수도 있고요. 그것이 전 세계 정치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바로 된 진보주의자는요, 저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샌더스는 미국 사회의 주류는 이 모든 비용을 어떻게 될 것이냐고 묻는다. 즉 대선을 하거나 이런 걸 하면 돈 누가 될 거냐. 내 대답은 월가의 투기 이득에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다. 경제위기 때 중산층은 월가를 위해 희생했다. 이제는 월가가 중산층을 도와야 될 때다. 맞는 말이죠. 2008년에 사고는 월가에 있는 투자은행이나 각종 모기지 은행, 트러스트 이런 데서 다 쳐놓고는 그 대가나 희생은 미국의 중산층과 서민들이 집이 날아가고 노숙자가 되고 직장을 잃고 자기 연금을 날리면서 다 희생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 위기의 와중에도 제스업스가 사라진 리먼 브러더스나 이런 데 빼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살아남아서 엄청난 이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는 미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대가를 치러야 될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끝으로 할 말이 있다 했습니다. 어제 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버니 샌더스를 포함한 어떠한 대통령들의 힘으로도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여러분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이다. 아이오와가 오늘 한 일이 그런 정치혁명이다 했습니다. 미국은요 이미 말을 할 수 없도록 미국 사회의 월스트리트의 자본가, 군산복합체, 다국적 기업 이런 데에 의해서 엮여 있습니다. 지금 1억 4천만 불 정도 돈을 거둔 제 부시, 전 W 부시 대통령의 동생인 플로리다 주지사 출신의 한때 가장 유력한 공화당의 대선 후보이자 따놓은 당상처럼 보였던 사람이 최하위권입니다. 2% 3% 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들어가야 되는데 그만두고 기부업을 해야 되는데 돈을 하도 많이 걷어서 돈 떨어질 때까지 선거운동 하겠다지 않습니까? 왜 이런 사람한테 돈이 이렇게 많이 몰렸겠습니까? 기득권이에요. 힐러리한테 왜 돈이 많이 몰렸겠습니까?
기득권입니다. 앞으로 선거 한번 보십시오. 기득권과 비기득권의 싸움으로 흘러갈 거고요. 힐러리는 점점 더 고전을 해갈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가요, 샌더스만큼의 진지함을 추구한다면 공화당 선거 먹는 것은 일도 아닐 겁니다. 샌더스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유럽 사회주의 수준입니다. 이분은 뭐 사회주의자다, 공산주의자다, 웃기는 이야기죠. 유럽에 많은 나라들의 사회민주주의, 사민주의가 번져 있습니다. 북유럽은 대부분이 사민주의고 스위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에 사라져가는 중산층을 세우고 상위 1%에게 정세하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샌더스가 내세우는 것은 부자 정세해서 복지에 쓰겠다. 양극화를 해소하겠다. 최저임금을 현재 7.5불에서 2020년까지 15불로 올려서 최저임금으로 생활을 가능하게 하겠다. 이거 매우 중요한 거예요. 미국의 수천만 명이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년에 연봉이 3천만 원 이하가 되는 월급장이들이 미국에 수두룩합니다. 흔히 이 맥도날드 잡이라든지 월마트 잡이라고 부르는 직장들이 다 그러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이렇게 올리겠다. 공립대학은 무상교육을 하겠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를 했죠. 아이보리 타워라고 상아탑이라고 부르는 다큐멘터리를 한번 봤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미국의 대학은요, 공부 같지도 않은 공부, 아무 필요도 없는 공부를 가지면서 엄청난 젊은이들에게 빚을 안기는 대학 교육비가, 학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래서 대학은 엄청나게 대학을 호화롭게 만들어서 마치 오락장처럼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학생들한테 어마어마한 돈을 물립니다. 그러면서 그 돈을 갖다가 재테크합니다. 그래서 공립대는 무상교육하겠다. 적어도 없는 집 애들이 공립대 오면 무상교육은 받게 해주겠다. 전쟁보다 외교 위주의 갈등,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 세제 혜택을 중단하겠다. 월가 투기자본에 투기세를 부과하고 대형은행을 분리하겠다. 전국민 의료보험제를 실시하겠다. 이런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뭐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이야기들 야당이 다 하고 있고 일부는 관철되고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요, 미국 사회가 솔직히 말하면 이런 기득권이 국민들을 완전히 속여왔는데 그런 것들이 통했습니다. 경제가 완만하게 성장을 하고 일자리가 있을 때는 사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먹고 사는 문제만 어느 정도 해결되면 정치의 본질을 탐구하지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2008년에 지옥의 입구를 맛을 봤습니다. 야, 이 지옥으로 가는 게 쉬운 일이구나. 가다가 지옥 가겠구나. 그때부터 이 사람들 사고가 배는 겁니다. 월스트리트를 점령하라고 난리를 치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에서요, 이런 문제를 좌우의 문제로 해석을 하고 보수 진보 문제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부딪히고 있는 문제도 미국이 지금 부딪히고 있는 이 정치와 경제의 연관성, 거기에 따른 한마디로 비기득권인 중산층과 서민에 비해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똑같이 관철되고 있습니다. 자, 보수주의자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그것이요, 사기인 겁니다. 자, 여러분, 어제 샌더스의 지지자들,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은 자신들의 이 캠프가 있는 디모인, 아이오와주 디모인의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오마이갓, 우리가 힐러리와 이런 싸움을 하다니 하고 놀랐다는 겁니다. 정말 흥분한 나머지 울고 웃고 야단이었다는 겁니다. 정말로요. 샌더스를 보면요, 구겨진 양복에 넥타이도 제대로 안 매고요, 머리는 흐트러져 있고 그야말로 백발의 노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 미국을 바꾸기 위해서 노구를 이끌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들만을 위한 정치는 이제는 그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 샌더스의 한마디로 열풍의 본질인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사람이요, 굉장히 폄하당했죠. 제가 얼마 전에 미국 주류 언론들이 샌더스를 얼마나 트럼프에 비해서 차별적으로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30년을 정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요, 미국 연방의 하원의원과 상원의원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그에게 정치 자금을 굴리는 슈퍼팩이라고 부르는, 한마디로 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돈을 줘갖고 그 돈이 기부되는
이런 부분에 지원을 받지 않습니다. 소액의 개미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주축으로 한 풀뿌리 조직으로 이 바닥을 빚은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런 돌풍을 가져왔는데요. 저는 시간 문제지 한국에도 언젠가는 이런 혁명이 시작될 겁니다. 자, 지금 여기 아이오와에서 비롯된 이 버니 샌더스의 돌풍이요, 미국 정치를 명확하게 바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요, 좀 더 정교하고 진지하게 대선에 임한다면 트럼프는 공화당에서 똑같은 돌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돈 없는 버니 샌더스도 풀뿌리 조직을 해서 돌풍을 일으킬 수 있지만, 돈 많은 트럼프도 너들은 다 돈 받아서 하지만 나는 내 돈으로 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돌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가 이번에 선거 사무실에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텅 비어 있었고, 그러면서 이 비행기를 전선해가 다니면서 트럼프라고 크게 글을 써가지고 다니고, 이런 어떤 부분들에 조금만 겸허한 모습을 보인다면요, 대중 접촉을 조금만 성실하게 한다면 트럼프도 마찬가지의 돌풍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 일어나는 정치혁명들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제는 정치가요, 뒷방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주무르는 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야말로 막장의 막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요, 언젠가는 한국의 이런 낡은 정치가 만든 시스템이 대가를 치르고 그 대가에 의해서 국민들이 각성하는 그런 시점이 곧 올 것이라 저도 믿고 있습니다.